영어로 건물주가 되는 방법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될 수 없어. 왜 될 수 없냐면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영혼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악플을 다시는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 할 수 있다면서요?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저는 돈이 없어요. 근데 담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 실제로 한 분이 계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형님, 저 또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나, 그죠? 그러니까 진짜 얼굴 보기 힘들다, 야, 요즘. 서로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나간다는 뜻 아니겠냐?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자. 그렇죠, 그렇죠. 그치? 조심하게. 자, 형님, 영혼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이제 어그로 끌고 있잖아요. 맞아. 영어로 건물주가 되는 방법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될 수 없어. 왜 될 수 없냐면은 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영혼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악플을 다시는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 말씀드리잖아요. 될 수 없다고. 예. 근데 할 수 있다면서요?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자, 봐봐. 저는 돈이 없어요. 근데 담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 실제로 한 분이 계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우리가 신용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네. 의사가 마이너스 통장을 얼마까지 쓸 수 있어? 한 2, 3억 쓸 수 있지 않나요? 2억 정도 쓸 수 있지. 네. 자, 직장인이 얼마까지 쓸 수 있어? 한 5천, 6천 쓸 수 5, 있지 않나요? 6천 쓸 수 있지. 무직자 백수가 얼마 쓸 수 있어? 못 쓰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 네. 그만큼 자기가 에쿼티를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개인 직업에 따라서도 편차가 심해.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건물을 살 때는 개인으로 사지 않고 요즘은 법인으로 산단 말이야. 그렇죠. 아니면 사업자로 사는데 그러면은 내가 내 사업이 돈을 잘 벌어요 라고 해가지고 은행한테 어필하고 나라한테 어필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은행에서 담보가 없이도 돈을 빌려준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볼게.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그냥 은행 가서 1억만 빌려줘 하면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빌려주지. 그러면은 그런 원만한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사업자의 신용이 좋아야 돼. 그 사업자의 신용을 은행에다가 증명을 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나 지금 이렇게 해서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더 잘 벌게 하기 위해서 대출 좀 해주세요. 그쵸. 어필을 하는 거야. 음. 이게 왜 되냐면은 우리가 대출의 구조를 알아야 돼. 일반적인 대출은 가계대출이다. 그쵸. 가계대출은 DSR, LTV, RTI, DTI 규제가 너무 많아. 왜 그런지 알아? 개인 신용으로 만든 대출이니까. 그리고 주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네. 주택은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를 해. 네. 근데 자 봐봐, 내가 저기 BHC 송도점 치킨집 오픈하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DSR이 LTV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 거 본 적 있어? 아니요. 사업자 대출은 규제가 약해. 당연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업자들이 경제 활동을 해야지 거래가 일어나고 그래야지 나라의 내수 경제가 활성화가 돼. 맞지? 맞죠. 그러면은 사업자들한테는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런 대출을 잘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딱 여기서 얘기를 해줄게. 내가 건물을 사고 싶어? 그러면은 은행에서 새로 사는 건물에 대해서는 70에서 80% 대출이 나와. 네. 근데 이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비싼 거 사면 안 나와. 싼 걸 사야지, 당연히. 그쵸. 은행도 호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결정하는 건 감정평가야. 네. 10억짜리로 보자. 자, 내가 10억짜리 건물을 사고 싶은데 이게 15억짜리야. 네. 근데 10억에 사고 싶어. 10억에 판대. 그럼 10억에 은행에다가 이거 사고 싶어요. 8억만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줘. 그쵸. 사업자로. 그럼 이제 내 부족한 돈 얼마야? 2억이지. 네. 그 2억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이런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나라한테 얘기를 해도 되고 은행한테 얘기를 해도 되면은 의사가 신용대출로 2억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내 사업자가 신용이 있다고 하면은 2억 준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더 싸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금리를. 네. 그런 프로그램을 써서 나도 내 법인 사업자로 5억 받았거든? 네. 나 금리 1.3%야, 5억. 1.3%요? 1.3%야. 3% 나라에서 해줬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회사 운영자금 쓸 거야. 네. 그러면은 운영자금 쓰면은 매출이 생기지. 네. 우리 회사 놀고 먹지는 않을 거 아니야. 적자 회사 아니잖아. 그쵸. 그럼 돈이 쌓이잖아. 그럼 그 돈은 뭐해? 투자하면 되는 거야. 내가 4억을 산다든지 아까처럼 10억짜리 건물 샀는데 내가 쓰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돈을 만드는 데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기가 떡상을 한 거지. 그런 방법. 그리고 그러면은 이 사업자의 신용을 잘 만들려면은 무슨 부분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냥 어떤- 잘 만들면 안 돼. 어떻게 있어야 돼요? 재무제표가 일단 예뻐야 돼. 첫 번째. 재무제표가 예쁘려면은 세무사나 회계사랑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돼. 1년에 한 번씩 재무제표가 나오거든? 네. 그 재무제표가 안 이쁠 것 같으면은, 막 적자 회사가 될 것 같으면은, 일부러 흑자 회사를 만드는 거야. 막 재고자산을 넣어가지고 한다든지. 네. 그렇게. 어느 정도는 눈 감아준다. 그렇게 해서 신용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내가 담보가 있어. 그러면은,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이 싼 건 알아? 그렇죠. 담보대출 더 싸죠. 왜 그래? 담보 물건이 있으니까요. 그치.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건물을 하나 갖고 있거나 집이 하나 있어. 네. 그러면은 그 물건을 넣어가지고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대출 비율을 높이거나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이런 거를 일반인들은 그냥 은행 가가지고 해달라고 하면은 은행원이 내가 누군지 몰라. 그렇죠. 그치. 그리고 나도 은행원이 어떤 애인지 몰라. 그렇죠. 근데 우리 카르텔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잖아. 맞아요. 왜냐면은 서로 다 소개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욕심을 안 내니까 봐봐, 너도 지금 강의하지만 PD 하고 있지만 네. 이거 다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하니까 하는 거잖아. 네, 무급으로 노동 착취 당하고 있죠. 그래.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하나씩 또 기회가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이 카르텔에 들어와야 된다. 아니, 결론이 왜 자꾸 이쪽으로 빠졌지? 아무튼 그래서 네, 아무튼 네, 잘라버릴게요. 아니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절대로 영원으로 건물을 살 수는 없어. 네. 하지만 영원으로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영원으로 살 수도 있고 1억으로 살 수도 있고 5천만 원으로 살 수도 있어. 그런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니까 내가 떡상을 한 거야. 너무 길어. 이런 거는 앞으로 이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딱 박아놓으면은 하나씩 풀게. 알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뭐 영원으로 일단 무조건 살 수는 없다. 알겠는데 건물 투자할 때 초기 자금 마련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기 자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담보에서 가용을 해도 되고 네. 신용을 만들어가지고 신용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융통을 해와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신용 대출에 뭐도 포함이 되냐? 봐봐. 너가 어머니랑 관계가 좋아. 네. 그러면 엄마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지. 그렇죠. 이것도 신용 대출이야. 네. 근데 그러지 마라. 알았지? 나는 항상 얘기해. 자, 돈은 은행에서 빌려야 돼. 그렇죠. 보험사, 캐피탈, 대부, 사채 이런 데서 빌리면 절대 안 돼. 그렇죠. 건물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맞아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야 돼. 그리고 금리를 싸게 받아야 돼. 절대로 무리해서 투자를 하면 안 돼. 그래서 한때 테마가 됐던 게 건물 감정가랑 매매가가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 낮은 거 기준으로 80%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 네. 근데 내가 10억짜리 건물을 사고 싶어서 일부러 15억의 업계약을 쓰는 경우도 옛날에 사람들이 있었어. 네. 나는 안 했거든. 네. 15억의 업계약을 해버리면 15억의 80%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내 돈 없이 살 수 있어.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과연 금매가 나왔어? 시세보다 싼 게 나왔어? 네. 매도인이 그렇게까지 해서 팔기 전에 그 건물은 이미 팔려. 그렇죠. 그치? 그러면은 그런 거는 결국 비싼 물건이야. 비싼 건 사면 안 돼. 무조건 싸게 사서 시세에 맞게 팔아야 돼. 그러면 무조건 건물은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무조건 싸게 사야 돼. 싸게 사야지 그 건물을 담보로, 아까 이제 건물을 살 때 담보가 있으면 좋다고 했잖아? 네. 내가 만약에 싸게 샀어. 그러면은 그 건물을 담보로 다음 건물을 살 때 하나의 완충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충분히 가능하지. 그러면요, 형님, 제가 문득 든 생각이 탁상 감정이 말도 안 되게 높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매매가보다. 맞아. 그러면 그런 건물을 취등록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재감정을 받았을 때 맞아. 나중에 또 다른 건물사 에코티를 뽑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건물 투자는 한 번이 어렵거든? 네. 근데 한 번을 잘하잖아? 네. 두 번은 너무 쉬워. 실제로 내가 이제 나한테 컨설팅 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일산에 감정가 47억짜리가 있거든? 네. 근데 여기서 월세가 1,500이 나와. 네. 근데 이분 이거 28억에 사셨어.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20억 정도로 싸게 사셨지? 네. 그럼 이거 재감정 하잖아? 그럼 여기서 20억 뽑아올 수 있어. 오. 근데 20억 안 뽑아오고 우리가 15억만 뽑아온다고 해보자. 네. 15억을 뽑아오면은 이자가 한 600만 원 나오거든, 4%로? 그쵸. 근데 이분 지금 28억 풀대출 기준으로 1,000만 원 정도 이자 내고 계시거든? 네. 근데 월세가 1,800인가 그래. 네. 1,500인가 1,800. 아무튼
한 600만 원 정도 남아. 네. 그럼 이분은 그냥 10억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 담보로 네. 그냥 은행에다가 놓으면은 이자 내고 그냥 계속 똔똔인 거야. 그 10억으로 다른 건물 또 사면 돼. 80억짜리 살 수 있지. 그러네요. 이런 구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못하겠어? 모르니까. 그리고 건물주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맞아. 내가 다음에는 왜 우리나라에서 건물 투자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 꼭 알람 설정, 알았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가볼게요.